이재명 후보에 대한 협공이 가관이에요. 국민의힘에서 한마디씩 거들어요 지금. 왜냐하면 그 선거판에서는요. 자기 가치 올릴 때 안철수가 했던 기법이잖아. 문 대통령만 때리면 자기 지지율 올라갈 줄 알고. 대표적으로 그게 윤석열이 정치계에 나오는 선언하면서 반문. 나는 구구 유튜버 수준의 반문이요라고 딱 뛰쳐나온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때리기에 같은 식구 남의 식구 다 모여가지고 때리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떤 것도 팩트가 이렇게 뭔가 제공되거나 그러지 않고 잔뜩 부풀리기만 합니다. 이상해 보일 만한 부분만 딱 미시적으로 가져와서 그거를 의혹만 제기하고 말아요. 홍준표가 그 대장동 가가지고 법에 안 걸리려고 아주 정말 추접스러운 수법을 쓰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재명은 대선이 아니라 감옥 가야 뭐 이런 식으로 오딩을 뽑아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토건 비리 커넥션이다, 막대 먹은 정치다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재명 지사랑 연결이 돼 있다는 고리는 아직까지 한 건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들이 오히려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가깝죠. 그렇죠. 아들이 안 다니는 걸로 나왔으면 거기서 끝난 건데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그 결국 개발 환수제 국민이 이것만 되지 않았습니까?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그 화천대유 대표이사 인터뷰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그 자산관리 업계라고 하는 그쪽이 워낙에 큰 돈이 많이 유통이 되고 특히나 그러니까 상층부 그러니까 공사를 시행하는 어떤 실제 일을 하는 그쪽 단이 아니라 시공업잖아요. 시공단에서 기획하고 시공하는 단에서 워낙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기꾼들이 엄청 많이 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댈 수 있다. 요번에 컨소시엄 구성한다며 거기에 내가 얼마 대줄게 하는 이런 그 꾼들이 엄청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 돈을 모았을 때 그게 1조 5천억이 목표 금액이라면 1조 5천억을 시행하는 그 회사의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표이사 인터뷰를 보면서 이 사람이 낙점된 이유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 기자 출신의 그 대주주라고 하는 김모 씨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을 전문가로서 그냥 끼워 넣은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예. 만약에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불법적인 일을 했다면 그 자체로 수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산관리업계에는 그 관련된 법률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이사들 중에 변호사 출신들도 많고 하죠. 근데 이런 게 있다. 어떤 게 있냐면은 뭐 수사받자. 요거는 지금 이재명 후보 쪽에서 허위사실 유포한 정치인들 몇 사람 지금 고발했거든요. 그걸 제외하고 나면 대선 전국이에요. 당장 이재명 지사가 수사받는 위치에 놓이게 되면 그 자체가 지지율 떨어지는 일이에요. 한국 사람들 그게 있잖아. 수사를 받게 되는 과정을 거치면 죄를 지은 것 같은 잠재적인 범죄를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프레임에 가깝습니다. 이재명은 허위사실 유포한 사람들을 고소고발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특검 가자고 하는 것은 이재명 지지율 떨어지는 소리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김종민 의원이 있죠. 대장동 의혹은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잘못하면 대선판이 흔들린다. 말은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위험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탈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재명이 어마어마하게 무슨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인식화시키는 뭐랄까 굉장히 악랄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 뭔가 걱정하는 척하면서 결국에는 이재명의 혐의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덮고 넘어가자. 이 말 아닙니까? 결국은 국민의힘당 프레임에 지금 같이 똑같이 합승하는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누군가가 밀고 했겠죠. 이재명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뺏겼다고 생각하는 그 이익금의 크기만큼 분노에 차서 그 화천대유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까지 싹 다 고소고발하고 난리가 났겠죠.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건 이게 다 투명하고 그 법적인 절차대로 잘 진행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그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성남시랑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독소 조항들이 계약서에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 화천대유나 이런 사람들이 계약서에 도장 찍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했을 정도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파도 이재명 지사 후보님한테는 절대로 불리하지 않을 오히려 국힘당 쪽에 불리한 그렇죠.
것인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개발한 어떤 주체랄까 대주주 이런 사람들이 성향으로 보면 되게 보수적인 사람들이고 예. 네. 그 대장동 개발하려고 막 계속 무슨 그 뭐 소위 거기다 막 눈독을 들였던 사람들이 대부분 뭐 실패하고 도망가거나 뭐 비리에 연루되거나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고소당하고.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그 내부적인 비리 구조가 있었으면 진작 털리고 끝났을 거예요. 다만 이 논란은 뭐냐면 수익이 왜 이렇게 많아 하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5천만 원을 자본금을 가져와서 투자금을 싹 빼버리고 뭐 천 몇 배 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하는 거 거짓말이고 생방 거짓말인 거고 이 개발하는 곳 주체들도요 어떤 비리 구조가 생기면 성남시로부터 페널티를 받거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보는 게 맞는데 왜 여기에 무슨 뭐 대법관 출신이 고문으로 있냐 누가 있냐 사실 그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대주주 김만배 씨 이분이 인맥으로 다 들어온 사람들이야. 예. 이재명과 무관한데 무관하죠. 한국 사회에 좁다 보니까 저 사람은 이재명 무슨 변호를 한 적이 있어. 대법원에서 이재명 무죄를 낸 적이 있어. 이렇게 엮어서 문제인 거죠. 그런데 그런 기사가 하나가 뻥 터지면 이재명 뭐 있네 뭐 있어. 계속 그거를 연기만 피우는 거예요. 지금 그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하고 대주주 그러니까 실소유주인 김만배 인터뷰는 다 동일한 같은 맥락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김종민 의원님이 이런 식으로 성명을 쓰는 것 자체가 정말로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리가 당시에 우리가 사랑했던 김종민, 조국 장관에 대해서 정말 논리적으로 공격에 대해 반박했던 그 김종민은 온데간데 없고 조국 장관을 공격하던 국민의힘 논리로 지금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김만배 씨가 본업이 기자인데 부동산 개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가족과 지인들과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수천억의 수익을 올렸다는 건 납득이 안 된다. 저는 이 한 문장에 모든 거짓과 손동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는 부동산 개발 경험이 없으면 이런 회사 만들면 안 되나요? 근데 이분 자체가 집안이 좋다면서요. 예. 그러면 이 안에 수많은 인력들이 있었겠지. 이제 풀이 있었겠지. 그러면 저라도 우리 집안이 부동산 개발을 하고 있었으면 저라도 이렇게 투잡 뛰거나 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죠? 본인도 김종민 의원 본인도 기자 출신이잖아요.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잖아요. 저는 기자 출신이 똑같이 국회의원 하고 있다는 것도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도 똑같은 논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설명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은 전체 그 사업 비용이 1조 5천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150억짜리 공사도 비슷한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150억이라는 사업비를 한 사람이 다 부담하지 못한다면 150억 사업비를 부담할 사람을 찾아요. 그러면 150억을 조달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한 20억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20억 정도를 증거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은행에서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해가지고 그 돈을 일으켜 주거든요. 그러면 그 20억을 어떤 방식으로 그 조달을 하느냐. 5천만 원짜리 자본금 5천만 원짜리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거기에다가 20억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20억 5천만 원의 돈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은행에서 그 돈이 투명하게 입금됐는지를 확인하고 개발 계획을 심사한 다음에 은행이 여신으로 나머지 130억을 끌어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150억 원 돈을 가지고 공사를 시행을 하고 그 공사 시행을 한 다음에 분양을 하면은 이익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이익금으로 다시 투자자들한테 돌려주고 은행은 이자와 그 분양하는 과정에서 그 분양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또 대출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대출 독점권을 그 은행한테 주는 거예요. 예. 그런 방식으로 부동산 업자들하고 금융권하고 이렇게 묶여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건 대장동처럼 큰 규모의 개발뿐만 아니라 작은 규모의 개발들도 다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주주 김만배 씨가 언론 인터뷰를 보면 제가 그걸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맥락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 전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인 사업하던 것을 강제 수용해서 뺏었다. 새 은행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그중 하나를 선정했는데 우리가 1등을 해서 사업하는 것이다. 가장 돈 많이 주겠다는. 예. 환수 많이 해주겠다는 것을 선정한 거예요. 공모로 진행하는 것인데 짜고 칠 수도 없고 은행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서 누가 도움을 줬나? 개인 컨소시엄 일이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1등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다.
내가 돈을 빌려갔던 안 빌려갔던 이 큰 사업을 하는 데서 자기 자본 비율도 있고 뭐도 있는 것인데 배당 능력이나 주식을 빌려서 돈을 빌려서 한 것이 뭐가 잘못되었나. 직장에는 우리가 여기 말하는 이 직장이라는 게 머니투데이 직장에 우리가 당선된 다음에 말씀을 드렸다. 그러니까 요거요. 사업자 중에 당선됐다는 거예요. 내가 경영하는 것은 아니고 주식을 가지고 있다. 만약 내가 경영을 하려고 했다면 사표를 내라고 했을 것이다. 우리를 정치적으로 엮으려고 불법인 사실로 엮으려고 의혹을 가지고 기사를 쓰면 안 된다. 의혹만 제기하면 다 기사가 되나? 그 다음에 저를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무리를 일으킨 적이 없는 사람이다. 사건에 개입하거나 금품 수수하거나 불미스러운 일에 엮인 적이 없다. 저에 대한 세평을 물어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 회사의 구조라는 것이 조달청 공모를 짜고 칠 수 있나?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방식이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와서 그 이유가 어떻든 약속을 어긴 것은 이재명이다. 3,700억만 가지고 가면 되지. 왜 더 가지고 가서 공공이 해야 할 것을 두고 성남시와 우리가 그런 문제로 싸웠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는 머니투데이라는 직장이 있었는데 집은 잘 사는 사람이에요. 원래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투자해서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대주주 지분만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인데 최근에 언론 보도 어떻게 했어요. 머니투데이하고 그 뭐 김만배라는 사람하고 거기 관련 있는 사람들이 다 뭐 엮여 있고 이재명을 막 엮으려고 엄청 노력했잖아. 이 김만배가 이재명을 인터뷰한 그것이 또 뭐 이렇게 그 인터뷰 한 번 했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머니투데이가 성남에 지국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법조 기자였는데 내가 알고 있기에 그래요. 그쪽에 이재명 지사를 인터뷰할 일이 있어서 시간이 그때 좀 많았었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인터뷰하라고 내보낸 경우 있어요. 법조 기자라고 그래서 정치인 인터뷰 뭐 지자체장 인터뷰 못하는 건 아니니까 그걸 무리하게 엮다 보니까 온갖 사람들이 이재명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진 것처럼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봐봐. 그 결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아까 말한 강찬호 수원지검장 있죠. 그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던 인물 중에 하나. 네. 강찬호는 검찰에서 친하게 지내던 형을 고문 변호사로 둔 것이고 이성문 그 와천대유 대표예요. 그분은 잘 아는 교수님이다. 동생은 현재 이사를 그만뒀다. 한 번도 자랑을 안 했는데 기자 말년에 유명세를 한번 타는 것 같다. 하여간 비리 없다. 결론적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있다면 팩트를 가지고 와서 따져라. 사실 이 인터뷰는 끝났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통해서 환수했다라고 하는 것이 덜 환수가 됐는데 선거 때 다 환수가 된 것처럼 이야기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때 어떻게든지 이재명 기소하려고 수도 없이 많은 탈탈탈 털었단 말이에요. 안 나온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김만배 씨 인터뷰 속에서 나오잖아요. 이재명은 우리랑 처음에 약속한 것보다 더 가져갔다. 그러니까 성남 시민 입장에서는 더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을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아니 명분은 이해하겠는데 처음에 계약을 3,700억 계약했는데 4,600억이 되고 그게 5,500억이 되고. 아 잘했다. 자꾸 이렇게 떼가면 어떡하느냐. 우리가 얼마를 벌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시간이 흘러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떼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었으니까 다행이지만 아니라면 정말 이게 이재명 시장은 아직까지 욕 듣고 있겠죠. 그러니까 1,100배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이제 투자금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갖고 사실상 이득이 1.6배 뭐 이렇게 되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지금은? 1.6배는 작니? 아니 정말 그러니까 똥파리 소리 듣는 거야. 근데 1.6배 우리도 처음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사실 몰랐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정치권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지자체장이 어떻게 그거를 왜 못 막았습니까라고 하는데 그 막는 일에 법을 제정하는 사람은 국회의원들입니다. 자기들이 할 일을 안 해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어? 라고 놀래면서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판검사들이 법률 고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리고 월에 뭐 2천만 원, 몇천만 원씩 받으면서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였어요. 잘못됐으면 본인들이 고쳤어야지.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3부 토건은 이런 법률 고문 누굴 쓰나 봤어요. 누군지 아세요? 여상규. 진짜? 와. 그 여상규뿐만이 아니겠죠. 더 많이 있을 텐데 제가 찾은 것 중에서 여상규가 나왔다고요.
저는 그래서 이 이낙연 캠프에서 오늘도 그 인터뷰하는 거를 들었는데 무슨 판검사 법률 고문이 화천대유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고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모든 회사는 다 이런 식으로 법률 고문이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이것을 이재명 지사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굳이 엮으려고 하다가 여상규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악의적으로 엮다 보니까 조금만 냄새가 난다 뭐 이러면 무리하게 엮어서 사실상 음모론이에요 이게 다. 이재명하고 관련이 있어서 생각해봐라. 대법관 한 사람이 이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꽂히는데 대법원에서 이재명 무죄 판결 내려줬다는 그 대가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니? 그 상상력이. 근데 김만배 씨 인터뷰에 의하면은 다 김만배 씨 지인이지 이재명 후보 지인이 아닌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간단해. 복잡하게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니까 불편해 보이지만 어떤 큰 특정 지역을 개발하려고 해. 근데 보통 아까도 말했잖아. 이 동네도 뭐 몇 규 해가지고 지금 아파트 막 들어서고 막 그런다고. 그거 국가가 합니까? 민간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얘들이 아파트 지어놓고 나면 막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거 니들이 개발해가지고 아파트 지어가지고 돈 벌면은 성남 시민들은 뭐냐. 그래서 니들이 허가를 해줄 테니까 이 중에 우리한테 성남 시민한테 돈 많이 줄 곳을 한번 선정해 볼게. 그 회사들 중에 가장 돈 많이 주겠다는 회사를 선정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수익이 좀 올라가니까 좀 더 줘 했다고 지금 나오잖아. 또 더 달라 그랬다고. 그래도 이 빨갱이라고 탈탈 털어가서 네. 그런 정도면 이건 정말 잘한 케이스의 사건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냄새 풍기며 이재명 수사받아야 돼. 민주당 정치인들이 더 나빠 이 새끼들아.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네. 그러니까 단 한 건이라도 예를 들면 뭐 어떤 연결고리 중에 이재명이 돈을 받았다더라. 이 돈 중에 차명으로 이재명 재산이 있으면 어떤 증거를 찾아냈다면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다. 증거가 없다고요. 아니 그리고 여기 말하는 뭐 페이퍼 컴퍼니니 뭐니 이런 거 모두 다 합법적이잖아요. 근데 페이퍼 컴퍼니가 왠지 조세 회피처럼 맞아요. 사용되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인상을 확 주는 거야. 근데 그래서 그 단어를 일부러 쓰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려면은 특수목적 법인을 무조건 그 네. 페이퍼 컴퍼니 근데 만들어야 되는 SPC는 거예요. SPC를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야 되는 맞아요. 거잖아. 이게 네. 금융 구조 자체가 그런 네. 건데 맞아요. 이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페이퍼 컴퍼니라는 아니라는 부정적인 말을, 인식만 자꾸 주려고 하는 거죠. 그 본인도 기자 출신인데 이런 짓을 한다고요. 아, 그러니까 요게 그 보도들을 보면 여러분들 지금 아마 이 시간에도요 그 포털 같은 데 가면은 냄새만 엄청 풍기면서 뭔가 있는 것처럼 뉘앙스를 딱 하나 터뜨려요. 예를 들면 권순일은 이재명을 무죄 때린 대법관이었다. 그러면 댓글이 뭐라고 다니냐. 이재명 끝났네.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단순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내가 말씀드렸잖아. 이재명이 살아온 길을 보면 만약에 어떤 비리 구조가 있었다면 곽상도 아들은 가만히 있었겠요. 물론 뭐 평사원이라고 해도 사실은 그쪽 성향의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이재명이 이거 뭐 돈 받아 먹었대. 이런 식으로 냄새만 풍겼어도 이재명 끝났어요. 잘한 일을 못한 일로 만들고 표 떨어뜨려가지고 결국은 경쟁력 떨어뜨리는 건 이재명 후보 되면 나 수긍 못하겠다랑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성남 그 시장 그 시절이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그 기간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때 그 이재명 지사를 타겟으로 한 기획수사가 진행됐었다는 거 우리 KBS 보도로 봤잖아요. 만약에 대장동에 그런 만약 의혹이 있거나 혐의가 있었다면 박근혜 때 털렸겠죠. 이미. 그 내버려 뒀겠습니까? 이렇게 성장하도록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